자, 두 번째 반비례. 자, 반비례란. 그러니까 반비례도 또 마찬가지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방법인데, 이런 거예요. x가 8, 2, 3, 4. x가 이렇게 됐어? 재민아? y가 12, 6, 4, 3.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을 반비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 관계가 뭔데? 해볼게. 뭐냐면 나 마이크 켰지? x가 2배, 3배, 4배로 증가했어. x가. 그런데 y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뭔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 정비례랑. 그러면 말로 한번 쓸게. x가 2배, 3배, 4배로 증가함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화하는 관계. 됐슈? 그럼 얘는 관계식으로 어떻게 쓰나요? y는 x분의 a라고 씁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a는 당연히 0이 아니겠죠? 그런데 분모 x도 0이 아니에요. 분모는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0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반비례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재민아, 이 두 식을 변형해서 x 곱하기 y는 a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x랑 y랑 곱해서 일정한 게 반비례의 특징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1하고 10이랑 곱하면 얼마? 그렇지. 2하고 6이랑 3이랑 4랑 4랑 3이랑 이것만 알면 반비례는 완전 쉬워. x랑 y랑 곱이 계속 똑같은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반비례하면서 너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 첫 번째는 y는 x분의 a라고 하는 형태일 건데 x, y가 일정한 거 요거를 일단 추가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배, 3배, 4배로 변화함에 따라서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요렇게 변화하는 형태 그것을 반비례 관계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반비례 그래프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로 나뉘어지겠지? A가 양수인지 A가 음수인지로 놓고 양수인 것은 파란색으로 얘는 그냥 Y는 X분의 1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반비례 그래프에서 음수인 것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채민아 얘는 어떤 형태를 갖냐면 X는 0이 될 수 없잖아 둘 다. 그러니까 여기 Y축엔 절대로 닿을 수가 없어. 그게 포인트. Y축에는 절대로 닿을 수 없다라는 게 포인트야. 그럼 XR이 1을 집어넣게 되면 1,1을 지납니다. 파란색 그래프. 그럼 X에 2를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을 지나겠죠? X에 3을 집어넣게 되면 3분의 1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그럼 X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가 돼. 역수니까. X에 3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3이 되고. 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럼 축에 다 안다. 축엔 절대 안다. 왜?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넣어보고 마이너스 2 넣어보고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보고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넣어보면 얘랑 대칭성을 가지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첫 번째는 0,0이라고 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쌍곡선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양수기 때문에 제 1사분면과 제 3사분면 위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X축과 Y축이 점근선입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 이미의 두 점을 잡아볼게. 그럼 X가 증가하면 Y는 어떻게 돼? 감소하죠. 근데 내가 이미 여기를 두 점을 잡아볼게.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형태. X가 증가, Y는 감소. 근데 재미난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지금 점근선이라는 표현을 용어 정리를 하진 않았지만 점근선이 뭐냐면 이 점이 점점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거에 점자야. 그는 뭐냐면 근거리, 가까울 근자예요. 그럼 선은 뭐겠어? 직선이겠지. 점점 가까워지는 선, 가까워지기만 할 뿐이지 도착하지는 않아요. 그걸 점근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X축과 Y축은 X축에 안 닿아요, Y축에 안 닿아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나는 A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집어넣고 해보면 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축에 닿아, 안 닿아? 안 닿아. 그럼 얘도 반대편에도 그려지겠지. 축에 닿아, 안 닿아? 안 닿아. 그럼 자, 또 마찬가지로 A가 음수인 그래프는 0,0의 대칭인 쌍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음수일 때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납니다. 됐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X축과 Y축에 점근선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X가 증가하면 Y는 증가합니다. X가 증가하면 Y는 증가합니다.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게 반비례 그래프 다 배운 거야. 쉬워, 어려워? 쉽죠? 그럼 보세요. 너는 그럼 뭐야? 원점의 대칭인 곡선. 요것만 알면 반비례 끝난 거예요. 됐어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점에 대해서 대칭인 것도 똑같이 쓰면 돼. 재민아. 자, 1번 보세요. 다음은 반비례 관계가 아닌 것을 말해줘. 라고 얘기했어. 1번 y는 6-x. 이건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야. 맞지? 자, 2번 x 플러스 y는 2입니다. 이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채민아. 그지? 이거 반비례야? 반비례. 아니죠. 3번 x 곱하기 y는 3. 뭐야? x 곱하기 y는 3? 곱이 일정한 거 무조건 반비례. 알겠지? 자, 4번 y분의 x는 마이너스입니다. y분의 x는 마이너스 2 아니죠. 그죠? 요거는 정비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y는 마이너스 x분의 4. y는 마이너스 x분의 4. 반비례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자, 2번 보실게요. 이번에는 y가 x에 반비례하고 y가 x에 반비례하고 y가 x에 반비례. 그럼 너는 이 문장을 보자마자 y는 x분의 a라고 식을 세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a랑 x랑 둘 다 0이 아니야. 반비례하고 x가 3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y가 3분의 7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 y 자리에 3분의 7을 넣어. 그럼 x 자리에 누굴 넣어? 마이너스 3을 넣어. 됐어? 그럼 a 나와 안 나와? 마이너스 7이라는 게 나와. 그럼 저 반비례식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두는 거야. 근데 이때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여기에서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의 값이 궁금해. y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은 x분의 마이너스 7이야. 그럼 채민아 이럴 때 어떻게 문제 푸냐면 얘랑 얘랑 x자 곱하고 얘랑 얘랑 x자 곱해. 오케이? 그러면 x는 14입니다. 정답은 14더라.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이번엔 반비례 활용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반비례 활용. 자, 곱이 일정하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반비례에서는. 그것만 알면 너무 쉬운데 아이들이 곱이 일정하다는 것의 개념을 잘 인지를 안 하고 식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해요. 자,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면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어야 돼. 반비례식이니까요. 자,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이 5기압일 때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이 5기압일 때 부피가 30세제곱센티미터인 아이가 있어요. 선생님이나 나는 요게 A는 150이라는 걸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나는 이때 X기압일 때 기체 부피를 Y라고 하는데 기체 부피 Y는 X기압일 때 A 나는 150이라고 구해놨어. 이 반비례 관계식이 성립하는 상황인 거야. 됐어요? 그럼 이게 관계식이었고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10기압이래. 그럼 압력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 X가 압력이었어. 압력이 10기압이니까 10기압을 여기다 넣어. 그럼 Y가 얼마 나와? 15 나오죠. 그래서 부피가 궁금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단위는 똑같이 15세제곱센티미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이번엔 4번 y는 마이너스 x분의 9의 그래프가 궁금합니다. 그럼 차민아 내가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얘는 0,0이라고 하는 원점의 대칭인 두 쌍곡선을 그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마이너스니까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는 곡선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그래프의 개형은 어느 정도 대충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걸 얘기를 해보려면 지나는 점을 하나 체크하면 돼.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잖아?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3으로 약분이 돼. 요 점의 좌표. 됐어? 그럼 예를 들어 3을 대입해보자.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y값이 나오기 때문에 3, 마이너스 3 요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 됐어? 그래서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래프 개형을 먼저 파악하고 지날 수밖에 없는, 즉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적당하게 대입해보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좋아요. 그럼 지웠다가 5번 또 가보겠습니다. 5번.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b를 지날 때, 자, 지날 때의 밑줄 치세요. 자, 그럼 이 지난다는 말은 뭐냐면 대입한다. 오케이? 그래프 위에 있다. 대입한다. 그럼 1번 점, 2번 점을 각각 요 관계식에 대입할 거야. 자, 1번 점 대입할게요. y 자리에 누굴 대입해? 마이너스 3. x 자리에 누굴 대입해? 그렇죠. 그럼 a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6이 나와. 그럼 2번 y는 x분의 마이너스 6 위에 마이너스 1, b가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y 자리에 누구 대입해? b를 대입해요. x 자리에 누구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6 나오겠습니다. 맞습니까? 문제에서 a 더하기 b 구해줘 라고 얘기했어. 정답은 0 나올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6 더하기 6이니까요. 이수야 집중 안 할래? 나 이제 화낼 거야. 그지? 자, 6번 보실게요. 6번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y는 x분의 6이야. 자, 그럼 이제 너는 생각해. 0,0의 대칭인 쌍곡선의 형태, 곡선. 그리고 양수잖아요. 이 양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한다? 제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 그럼 얘의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숫자 집어넣어봐. 1,6 지날 수밖에 없지. 맞아? 마이너스 1,6 지날 수밖에 없지. 됐어요? 이렇게 일단 그래프 개형을 확인하면서 1번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1번 원점을 지나는 한 쌍의 곡선이다. 원점 지나? 안 지나잖아. 점근선이 존재하는 그래프인데 안 지나요. 2번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납니다. 엥? 우리가 확인했잖아. 그지? 2번은 옳은 것입니다. 3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 그때 마이너스 3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약분되니까요. 마이너스 3 지나요. 마이너스 3. 그죠? 3번은 옳습니다. 4번 y는 x분의 12의 그래프보다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 내가 지금 설명할 건데 x가 양수일 때 봐봐. 재민아. x가 양수일 때 요 구간이죠. x가 양수일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어떻게 돼?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5번은 맞죠.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 감소하는 거 맞잖아요. 됐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엔 4번에 대한 문제를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정비를 했던 거 중에 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이 있다 라고 설명을 했었지.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얘가 더 가파르게 y축으로 더 기울어져서 얘기를 한다. 선생님 뭐 해볼 거냐면 y는 x분의 1 그래프, y는 x분의 2 그래프, y는 x분의 5 그래프, y는 x분의 10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y는 x분의 1 그래프는 x가 1 넣었을 때 1을 지나고 x가 2 집어넣었을 때 2를 지나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게 1번이에요.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는 좀 생략을 할게. 이렇게. 자, 2번 그래프. y는 x분의 2 그래프 가봅시다. y는 x분의 2 그래프. 들어와. 여기서 해. 1 집어넣으면 2를 지나야 돼. 그럼 1 집어넣으면 2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 요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얘랑 또 대칭성이 있게. 자, 세 번째. y는 x분의 5라고 하는 그래프 갈 거야. y는 x분의 5라고 하는 그래프는 x에 1 집어넣으면 5를 지나야 돼. x에 1 집어넣으면 5라고 하는 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 점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럼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개수의 값이,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 점점 어때? 멀어져요. 원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이게 특징이야. 그럼 결론. 정비례 할 때에는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깝다 라고 얘기했지. 그럼 이번에는 절대값 A가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아까 보기 4번 다시 보세요. y는 x분의 6이라고 하는 그래프랑 y는 x분의 10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비교할 거야. 그럼 절대값이 6이 커요? 12가 커요? 그럼 12가 더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4번 맞아요? 틀려요? 응,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란 얘기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7번 보실게요. 왜냐면 왜 4번이 정답이야? y는 x분의 12가 더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7번 볼게요. 우리가 7번은 그래프식을 보고, 세민아, 반비례 관계식을 세울 수 있냐? 자, 7번 보세요. 반비례식이죠, 반비례식. 자,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지금 얘는 제2, 4분면과 제4, 4분면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어. 그럼 너는 y는 x분의 a라고 하는 반비례 그래프인데 a가 음수라는 것을 잡아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a가 음수라는 것을 잡아놓고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4,-3을 지나는 점이 있어요 라고 여기 확인해요. 4,-3이요. 그럼 4,-3을 어떻게 하겠어? 왜 전대칭을 시키지? 대입을 시켜야지. A를 구해야 되니까. 맞아? 근데 A를 구하려고 대입을 시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반비례는 곱이 일정하다 그랬잖아. 그럼 이걸 대입해서 할 필요 없이 얘네들 곱이 얼마야? 그러니까 A가 그냥 마이너스 12인 거야, 그냥. 곱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어떻게 또 물어봤냐면 마이너스 8, K를 물어봤어요. 마이너스 8, K요. 이해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8, K도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그렇게 가는 거야. 물론 x에다가 마이너스 8 넣고 y에다가 k 넣고 알겠어. 알겠는데 결국에는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12라고 두고 문제를 풀 거라고 우리는. 그럼 마이너스 8과 k를 곱했을 때 값이 마이너스 8k였는데 그게 12였으면 좋겠어요. 미안해요. 마이너스 12요. 그럼 k는 얼마 나와요? k는 8분의 10인데 2분의 3 이렇게 나온다. k는 2분의 3 이렇게 나온다.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이번엔 8번 라스트 별표 3개. 팔 번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정비례랑 반비례가 섞어서 나와. 세민아. 하나는 반비례 그래프, 하나는 정비례 그래프. 요점 A였어. 이제 반비례 그래프식은 y는 x분의 a, 그리고 얘는 y는 2분의 3x, 그리고 a의 y좌표가 6이라고 던져줬어요. 그래서 a 값이 궁금해요. 그럼 세민아, 나는 요 a라는 점을 네모, 6이라고 돌 수 있지. 그럼 네모, 6을 어떻게 할까? 어디다가 대입할까? y는 2분의 3x에다 대입할까? y는 x분의 a에다가 대입할까? 대입을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건 a가 있을 땐 값을 못 내. 그럼 제일 먼저는 여기다가 대입한다고 생각해야지.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풀이하는 방법은 뭐냐면 a점의 좌표를 네모, 6이라고 했는데 너를 y는 2분의 3x에 대입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야.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나는 네모, 6을 대입할게요. x가 얼마? 그렇죠. x가 네모예요. 그러니까 2분의 3 곱하기 x 네모, y가 얼마? y는 6이 됩니다. 그럼 네모 구할 수 있어 없어? 얼마입니까? 4. 네모 4 나와. 아, 그럼 A점의 좌표가 4,6이었다라는 걸 구해놓고 풀어야 돼. 4,6이야. 그럼 나는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지. 그럼 얘가 지금 반비례 그래프 위에도 있는 점 아니야? 그럼 얘네 둘이 곱한 게 A라는 얘기야. 얼마야? 그래. 그럼 A가 24다. 끝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반비례에서 중요한 게 뭐야? 아닌데? 곱이 일정한 게 중요한 거야. 반비례 그래프는 x, y의 곱이 일정한 게 중요한 거야. 대입이 아니라. 물론 대입도 맞아요. 맞지만 곱이 일정하니까 x좌표, y좌표 곱만 하면은 이 비례상수가 나온다니까. 됐습니까? 요렇게 반비례까지 정리합니다. 다음 주에 휴가라서
진도를 어차피 못 빼는 마당에 그냥 오늘 다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늘 중으로 그 영상은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